1억을 모았다라고 한다면은 네네. 이 돈을 또 어떻게 이제 10억으로 좀 불릴 수 있을까요? 아, 예. 일단 종잣돈 1억 만들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택 마련 자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집이 있다고 하면은 금융 투자 상품에 좀 분산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일반적으로 집이 없으면은 집 없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재테크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집은 항상 필요한 부분이니까 일단은 집을 마련하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집이 있다고 하면은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은 절세와 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40세 1억이 있어서 60세까지 내가 1억을 운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ISA 계좌를 이용해서 일단 고배당 ETF에 먼저 투자할 것 같습니다. 이 1억이란 돈은 사실은 여유자금이니까 내가 당장 쓰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억에서 10억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인데,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돈은 굳이 저축형 상품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조금 수익이 장기로 갔을 때 수익이 많이 나는 투자형 상품인데, 그것으로 대표적인 게 고배당 ETF. 조금 주식 중에서도 약간 고배당주들이 약간 조금 변동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한 2천만 원 정도 넣어서 ISA 계좌에 넣으면은 또 비과세 효과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한 2천만 원 정도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성장형 ETF, 뭐 AI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성장형 그런 업종에 투자하는 성장형 ETF에 한 1,800만 원. 1,800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연금 계좌를 활용하라고 하기 위해서 1,800만 원 배정하라고 한 거거든요.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액공제가 되고, 그다음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나 IRP에다가 한 1,800만 원 정도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미국 시장이 좋을 때도 있으니까 해외 주식 ETF에 한 2천만 원 정도 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금융상품이 안 좋을 때 부동산이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좋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ETF에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것도 분산 투자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채권 ETF에 한 2,2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츠 ETF나 채권 ETF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만약에 ISA 계좌에 비과세 한도가 남아있다 하면은 요 부분을 추가로 ISA에 편입시키면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 또 추가로 비과세가 되니까 좋지 않은, 굉장히 좋은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자께서도 레이 달리오 하시잖아요. 유명하죠. 네. 아주 유능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투자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레이 달리오의 어떤 투자 기준에 따라서 제가 1억을 포트폴리오 한번 짜봤거든요. 그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주식의 30%, 그 다음에 장기 채권의 40%, 중기 채권의 15%, 그 다음에 금의 7.5%, 원자재의 7.5%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해서 어떤 때 시장이 성장할 때나 침체할 때나, 물가가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조금 그 수익률을 계속 보존할 수 있고,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그 수익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짠다고 하면은 주식 ETF에 한 3천만 원 정도 넣을만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채권 ETF, 장기 채권 ETF 하면 미국 30년 국채 같은 것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한 4천만 원. 그다음에 중기 채권 같은 경우는 코덱스 국고채에 한 1,500만 원, 그리고 금 ETF에 한 750, 원자재 ETF에 750, 그러면은 우린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진짜 연 10% 정도 수익을 낸다고 하면요, 한 60세, 62세쯤에 한 8억 정도 됩니다, 1억이. 물론 이제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네네. 어쨌든 이런 포트폴리오를 운용해서 실제로 레이 달리오가 연간 15%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하고,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5%까지 수익을 냈다고 하니까 네네. 만약에 1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꽤 많은 그 노후 자금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너무 어렵고 매월 한 50만 원씩 꾸준히 투자하고 싶다라고 네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재테크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그냥 펀드가 알아서 하는 게 좋거든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아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하나의 상품이 조금 어떤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성향의 것이고 좀 수익률이 높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단순하게 50만 원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저라면은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금 보장을 중시하는 안정 투구형도 있고 그다음에 깨질 때 깨지더라도 크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국채 ETF 같은 데다가 넣으면은 그렇게 해서 한 매월 20만 원씩 뭐 40세에서 60세까지 만약에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60세 되는 시점에 한 1억 6천 정도 됩니다. 1억 6천. 3% 수익률 3%로 가정했을 때요. 그럼 1억 6천이면요. 매월 한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돈입니다. 만약에 고수익 추금이라고 해서 난 주식 계좌를 통해서 내가 한다. 고배당주에 투자해가지고 만약 한다 그러면은 고배당주에서 만약에 배당 수익률이 뭐 상품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한 7% 정도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60세 되는 시점에 한 2억 5천 정도 되거든요. 2억 5천 정도면은 월 한 100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향에 맞게 해당 상품, 안정투구형이라고 하면은 좀 국채 ETF 중심으로, 그다음에 고수익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좀 고배당주 중심으로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달 수입이 좀 불규칙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계획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 따로 통장 하나만 만들면 완벽하게 노후를 또 준비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이게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만 하면은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이 알아서 적립이 되잖아요.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바로 떼나가고, 그다음 퇴직연금은 회사가 알아서 적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무조건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퇴직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민연금은 낸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퇴직금을 주는 데도 없죠. 그러려면은 그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상품을 하나 가입하는 게 좋은데 그 대표적인 상품이 노란우산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적금보다 노란우산공제를 먼저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금보다 훨씬 혜택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퇴직금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득공제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료 상해보험. 그러니까 혹시 다치거나 그랬을 때 자기 그 공제 납입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억 5천 정도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천재지변 같은 걸로 재해를 받아서 사업을 못하게 됐을 때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혜택이고요. 그리고 압류 금지되는 상품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혹시 자영업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뭐 대출 같은 게 연체되면은 자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류당하더라도 혹시 뭐 이렇게 연체돼가지고 압류당하더라도 요 노란우산 공제에 들어간 돈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재기할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요, 매월 납입액에 플러스 2만 원에서 3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1년간. 그런 것도 좋은 점이고요. 뭐 운영할 때도 일반 적금 같은 경우는 단리로 운영되는데 이건 복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 수익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노란우산공제에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공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내가 내는 세율이 높은 사람한테는 환급할 때도 세율이 높은 만큼 환급도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은 조금 그런 점이 좀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율이 어떤 사람은 25%고 어떤 사람은 35%라고 하면은 환급 받을 때도 25%보다 35%인 사람이 환급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은 세율이 높아지면은 환급률이 좀 떨어집니다.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인 사람도 있고 6천만 원인 사람도 있고 막 1억 2천만 원인 사람도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세 사람 다 전부 다 50만 원씩 이 공제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연간 납입액은 600만 원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4천만 원,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인 사람은 600만 원에 대해서 전부 다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한 99만 원 정도 세금 환급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업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은
그 중에서 500만 원까지만 절세 혜택이 있고요. 최고 13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천만 원, 꽤 이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절세 한도가 600만 원 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77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조금 불리한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혜택들이 있으니까 적금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잘못 설정하면 또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이건? 국민연금을 이제 조기 수령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은 줄어들고 또 먹고 살기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정상 수령 시점보다 5년 빨리 수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조기 수령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제도, 조기 연금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조기 연금,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될 시점보다 5년 빨리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65세에 받을 것을 60세에 받게 되면은 꽤 손해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네. 만약에 어떤 분이 65세에 정상 수령이 150만 원 정도 받는데 60세에 받으면 5년 빨리 받는 거죠. 그럼 얼만큼 손해가 나는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물가상승률이나 재평가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감만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손해를 보는지. 60세에 만약에 수령을 하게 되면 65세에 150만 원 받을 것을 105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은 팍까지고요. 65세 되는 시점에는 18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115만 원밖에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65세 되는 시점에 월 기준으로는 한 73만 원 정도 적게 받게 되고요. 연 기준으로는 870만 원 정도 적게 받게 됩니다. 80세가 되면요. 월 기준으로 한 92만 원 정도 적게 받게 되고 연 기준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적게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뭐 사람마다 또 물가 상승률이나 뭐 재평가율에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손해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조기 받는 사람이 유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에도 불구하고 당장 돈이 없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받는 게 좋고,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하면은 일단 돈을 먼저 받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좀 일찍 죽을 것 같다, 건강이 안 좋았으면 일찍 죽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받는 것보다 빨리 받는 게 낫겠죠. 그런 게 나을 거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했을 때 손익분기점은 78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8세 이전에 만약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조기 수령이 유리하고요. 나는 최소한 78세 이상은 78세보다는 더 살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 조기 수령을 안 하고 정상 수령 받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또 불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국민연금을 예를 들어서 조기 수령하지 않고 만약에 계속 같이 정상 수령했을 때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기 수령하지 않고 정상 수령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는 다들 이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늘려도 되는 지출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무엇인가요? 지출의 성격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 지출에는 그 소비성 지출이 있고 투자성 지출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지출에도 그 가치가 서로 다른 거죠. 소비성 지출은 그냥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고, 투자성 지출은 써도 그게 나중에 뭔가 다른 그 베네핏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능력을 키우는 지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뭐 그런 자기개발비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돈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퇴직하고 나서 소득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퇴직했다고 그 소득 활동 안 한 사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자기 나름대로 역량을 쌓아가지고 스스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지출, 이런 것은 저는 돈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자기 건강을 지키는 지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뭐 레슨비를 낸다, 또는 건강 보조식품을 먹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출이지만은
내가 건강하면 소득 활동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고 병원도 신세도 적게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보다 병원비가 한 2분의 1 정도 5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또 내가 노후에 나갈 그 비용들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건강을 지키는 지출 같은 경우는 저는 생명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내 감성을 깨우는 지출. 취미 활동비 같은 거. 근데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배우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탁구를 한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뭐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취미 활동,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자기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거잖아요. 되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지출은 물론 과도하면은 조금 생계에 영향을 주니까 안 좋겠지만은 자기 그 어떤 생계비 한 10% 내외에서 또는 10%에서 20% 내외에서 하는 이러한 투자성 지출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끼고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내가 원하는 만큼 지출하고 여기서 추가 수익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保留采取一切 with Taiwan Semiconductor.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